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수입니다. 오늘 T포인트 클래스 세 번째 시간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요즘 뭐 엄청 바쁘게 지내시죠? 네, 맨날 그렇죠. 뭐. 아니, 저보다 더 바쁘시면서. 네. 저는 KPC 때문에 좀 바쁘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의미 있는 방송 해주셔서 네. 저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이 결국 KPC가 이제 교육기관에서 1위 기관 아닙니까? 그 1위 기관답게 이렇게 무료로 이런 어떤 널리지를 전달하는 어떤 레슨을 전달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예, 너무 입 바른 소리가 그래서 하고요.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이 행동경제학적 접근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하나가 무의식입니다. 네.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무의식과 관련된 좀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게 있다면 그냥 많이 하긴 그렇고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청각론을 해보겠습니다. 청각.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 듣게 되는 게 소리죠. 네, 소리.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요즘은 또 굉장히 마케팅에 절묘하게 활용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소리를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첫 번째 회사 중에 하나는 네. 인텔사입니다. 인텔. 인텔은 네. 자신들의 제품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아니죠. 인텔은 CPU를 만드는 데니까. 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바깥에는 네. 뭐 IBM이나 삼성이나 네. 애플이나 뭐 이런 게 써 있고 네. 인텔의 그 칩은 컴퓨터 안에 있단 들어가 말이에요. 있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인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고민을 하기 시작한 대단한 거예요. 고민을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인텔이 생각해낸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시각화하는 거. 그래서 인텔 하나가 인사이드 시각화. 예. 아시죠? 인텔이 안에 있다. 네.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를 부착한 컴퓨터들이 있고요. 시각화. 그래서 그 마크를 부착해준 컴퓨터들에게는 나름대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급을 했던 적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텔은 어떻게 했느냐 컴퓨터를 켜고 끌 때 그 소리가 나도록 한 적이 있었죠. 네. 드드드등 아마 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소리만 들으면 인텔 생각이 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의식화된 수준에서 소리를 사용한 건데 그렇죠. 무의식의 수준에서 소리를 사용한 것들의 대표적인 거에 저는 자동차를 많이 꼽습니다. 자동차요. 네. 네. 우리 저기 김광수 실장님도 자동차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타는 자동차 따로 있으시고 평소에 타는 자동차 따로 있고. 네. 잘라주세요.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네. 그냥 자기의 소소한 소확행이시니까. 소확행입니다. 예, 소확행이니까. 조그만 차 탑니다. 네, 그 뭐 스포츠카 다 작죠. 예. 자, 그래서 네. 이런 소확행들을 다 즐기는데 네. 문제는 우리는 자동차를 좋아는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마력이 어떻지, 엔진이 뭐 몇 기통인지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자동차의 성능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느냐? 시동 딱 걸었을 때 소리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네. 많은 자동차 회사는요, 네. 사운드 디자이너들을 고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까? 자동차의 그 시동 걸었을 때 나오는 네, 소리가 소리를. 어쩌다 보니까 배기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낸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어느 정도? 마세라티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실 네, 겁니다. 네, 예. 네. 그건 왜 안 사세요, 마세라티? 능력이 안 됩니다. 아, 또 이러세요. 여러분 미국의 비버리힐스를 가면요 네. 온통 그 차밖에 없어요. 온통 다 마세라티.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마세라티의 특정 자동차를 이제 모델을 네. 만들 때 마세라티사는 어떻게 했느냐? 네. 피아니스트를 고용했어요.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를. 네. 당신이 이 자동차를 보고 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음. 작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작곡한 그 소리를 바탕으로 네. 그대로 배기음이 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배기구를 조작한 거예요. 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마세라티의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콰트로인데 네. 그걸 딱 쓰는 순간 나오는 고강 소리 나오는 건 네, 네.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야, 그렇게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군요. 있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구매 의사 결정이나
제품 사용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도 모르는데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네. 왕 소리가 나오면 이야 이 차 성능 끝내주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네. 소비자들이 네.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네. 신뢰를 못 가졌던 부분이 하나 있던 게 예. 바로 엔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전기 자동차는 네. 윙 거는데 이게 뭐야 엔진 걸리는 네. 거 안 걸리는 거야 소리가 안 나니까요. 네. 배터리니까 그렇죠. 모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우려를 갖게 되냐면 전기 자동차는 엔진 자동차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이런 소리 또는 이런 오해가 오해를. 있을까봐 일부러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는 일부러 네. 엔진 소리를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려는 시도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음. 사실 카톡방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카톡방에서의 대화 내용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유식한 분이셨어요? 이제 알았네요. 아, 제가 게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특히 첫 번째 무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 좋은 케이스들을 좀 말씀 주셨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인데 우리 또 기업의 여러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센스와 관련된 특히 이 책이 이코노믹 센스 아닙니까? 네. 이코노믹 센스를 함양할 만한 좀 대표적인 사례, 좋은 어떤 기업의 케이스, 이런 기업의 케이스를 보면 이런 이코노믹 센스를 우리가 함양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뭐 수많은 사례들을 놓으셨을 텐데 네네. 정말 이것도 한 가지만 네.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평판에 대한 센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판에 대한 네. 센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중요시 여겨질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국가적인 평판의 위계가 다 바뀌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죠. 네. 네. 그거와 함께 네. 한국 산에 대한 한국 물건이래 메이드 인 코리아 예. 이거에 대한 평판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평판이 다 좋아지기만 하면 네. 물건이 다 많이 팔리고 네. 반대로 평판이 나빠지면 무조건 물건이 안 팔리느냐 네. 이런 잘못된 센스 네. 이것도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그런 겁니까? 네,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네. 이 평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평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캐치해서 네. 대박을 친 회사는 사실 이베이예요. 네, 네. 이베이는 여느 네. 쇼핑몰 사이트와 달리 이베이에선 뭘 기능을 가미했냐면 네. 평점 제도를 가미한 최초의 사이트가 이베이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별 5개인지 별 예. 1개인지 이거를 처음 부여했던 곳이 이베이인데 이베이였습니까? 네. 자 이게 왜 대박이 됐냐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소양을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리 타이머를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 타이머가 이렇게 자, 있습니다. 이 타이머 저만 보려고 그랬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적정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슬쩍 써보세요. 그리고 이 가격이면 앞- 사겠다. 네, 두 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써가지고 저한테 슬쩍 네, 보여주세요. 이 어디? 스튜디오 안에 네. 그 두 분의 스텝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네, 한번 살짝 들어봐 아무 뭐 숫자나 저기 이거 얼마면 사겠다. 네, 네. 핸드폰 번호처럼 그냥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자, 네. 하나 저는 둘 셋 하면 다 썼습니다. 같이 보여주시면 예. 됩니다. 썼습니다. 요거죠? 예. 네. 자, 쓰셨어요 두 분 다? 뭐 이게 오래 걸리니? 자, 저 한 분 보여주셨고 또 한 분 안 보이는데 뭐라고 쓰신 거예요? 10,000원. 자, 한 분은 10,000원이라고 했고요. 네. 한 분은 3,000원이라고 했고 네. 한 분은 20,000원이라고 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예. 저 똑같은 알람 시계에 예. 전부 다 다른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투여한 거고. 그럼 무슨 얘기냐?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거를 얼마 주고 사야 될지 우리 스스로 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 어떤 홈 쇼핑몰에 나와 있었을 때. 네. 그러면 저거를 내가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의 제일 중요한 가름자는 네. 바로 그 밑에 있는 평판들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때로는 네. 우리가 네. 뭐 이 알람 시계가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다. 네. 그러면 이건 한 뭐 10만 원 이상은 당연히 하겠네. 네. 이렇게 네. 가격을 네. 투여하는 거죠. 그렇겠죠. 삼성이다. 그래도 몇만 원 하겠다. 네. 네. 근데 무슨 뭐 광석전자다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그 브랜드가 때로는 그런 평판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물건들이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도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네. 바로 그 물건들을 판매할 때 그 네. 물건의 평판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그럼 평판을 좋게만 해야지만 팔리나요?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굉장한 지금 혼돈이 옵니다. 갑자기.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이 예.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뭐 얼마고요. 얼마 정도는 뭐 쓸만한 그런 물건이에요라는 평판이 형성되면 네. 그 평판에 부합하는 가격만 매기면 팔리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예. 자, 평판이 나쁘면 나쁜 평판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그 나쁜 제품이니까 내가 아유 그런 거는 뭐 고가의 제품이 아니니까 네, 네. 5,000원이면 내가 산다. 네. 그 가격이 그 평판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는 그래도 저 정도면 내가 그래? 그렇게 좋은 물건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2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라는 네. 그 평판 때문에 내가 지불 의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베이는 그걸 안 거예요. 오. 그래서 예. 내가 집에서 하는 이 조그마한 아령, 네. 이 아령을 5,000원 주고 사야 되는지 3,000원 주고 사야 되는지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예. 삼성 것도 아니고 에르메스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밑에 그걸 샀던 사람들의 평판들, 댓글, 별점 이걸 보고 이건 그럼 난 이런 거라면 난 7,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야. 5,000원이라고? 그럼 난 사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네.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평판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평판은 꼭 좋을 필요가 없다. 아. 저 평범한 평판이나 나쁜 평판이면 그 평판에 맞춘 가격을 제시하면 거래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결국은 평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데 뭐 좋은 평판의 제품이면 높은 가격을 또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고 낮은 평판의 제품이면 또 낮은 가격을 그렇죠. 제시하면 또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이제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데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창업, 취업 예.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뭔가 남다른 내 제품을 들고 소비자들을 찾아갈 거예요. 네. 이거는 새로운 종이컵입니다. 네. 라고 했었을 때 누구도 그 종이컵에 대해서 함부로 구매 안 합니다. 왜? 네, 그렇죠. 평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 전에 먼저 평판을 형성시켜라. 꼭 그 평판은 좋을 필요는 없다. 그 여러 케이스들만 그냥 딱 말씀해 주시고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의 인사이트까지 말씀해 네. 주시네요. 그래서 이 책에 그 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히 이제 평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요즘 같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평판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를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 같은 게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판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평판 가지고 큰 돈을 번 회사가 있죠. 네. 바로 다이소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이소몰 어떤 곳인가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이소몰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물건들을 그럼 싸게, 말씀하세요. 네, 네. 물건들을 저렴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곳. 예, 물건 이런 평판을 형성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천원숍, 다이소몰, 네.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예. 것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1,000원짜리 물건이다. 그냥 뭐 좋은 품질의 제품이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그렇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과 평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소비자들에게. 굳이 1,000원짜리 물건 파는데 네.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판은.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네. 요소가 뭐냐면 네네. 다이소몰, 천원숍, 뭐 또 이런 네. 뭐 노브랜드 네. 이런 곳은 우리는 저가의 물건들을 싸게 파는 곳이야라는 사람들에게 평판을 쭉 형성시켜 놨더니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우리는 그 매장에 들어갈 때 스스로 무장 해제가 돼 버려요. 왜? 다른 매장에 들어가면 이거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음. 우리 스스로가 가격을 감별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데 다이소몰이나 이런 꼭 다이소몰이 그렇다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런 저가 브랜드이다라는 평판을 형성시켜 놓은 곳은 들어가는 순간 내 스스로 빙의가 되죠. 아. 나는 합리적 소비자야. 좋은 데 왔어. 싼 곳에 왔어. 라고 하면서 딱 들어갑니다. 네. 딱 들어가다 보면 옆에 바구니가 또 담겨져 있죠. 야, 이 싼 곳에 왔으니까 네. 어차피 내가 사야 될 것은 여기다 주워 담아야겠다 아. 하면서 그 바구니에다가 막 넣기 시작하죠. 네. 바로 비합리적인 소비가 일어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행태를 목격한 기업들은 여기서 재밌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라,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는 가격 비교를 옛날처럼 겸허하게 안 하네. 네. 정교하게 안 하네. 네. 두루마리 휴지가 다른 이마트나 월마트 뭐 이런 데보다 얼마 싼지 비싼지 안 보네. 음. 이런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입구 쪽이나 앞부분에는 면봉, 칫솔, 치약을 어떤 대형마트보다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비자들은 더욱더 큰 확신이 생기죠. 네. 역시 싼 곳에 왔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걸 잔뜩 사야겠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쇼핑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그 회사들은 반드시 이마트보다 비싼 물건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정 마진을 유지시켜야죠. 자, 그래서 평판을 역이용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정말 유수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도움이 얘기를 많이 됐고요.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왜냐면 정말 마케팅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그 어려운 용어 막 이렇게 impulsive consumption 뭐 이런 얘기 안 해가면서 그냥 그 케이스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주시니까 인사이트가 탁탁탁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의 끝나가니까 그냥 일문일답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일문일답. 첫 번째, 이런 이코노믹 센스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면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소비자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관찰력이 좀 필요하다. 관찰력이 필요하다. 네. 좋은 설명을 예. 네. 내가 하필 이런 거 있죠. 어떤 물건을 꼭 갖고 싶어서 열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난 그 백을 꼭 들어야겠어. 네. 난 그 옷을 꼭 입어야겠어. 네. 난 거기서 꼭 머리를 해야겠어. 사실 그렇게 열망이 형성되고 나면 그 소비자에게는 우리가 추가적인 과금을 요구하기가 쉬워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에코백이나 명품백이나 기능 면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명품백을 갖겠다는 열망을 심어 놓으니까 그 뒤에다가 공을 2개 더 붙여도 소비자들은 사는 거거든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네. 내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곳에서 살겠다라는 열망이 형성됐으면 바로 그 열망이 형성된 물건에 내가 왜 그런 열망이 형성됐을까를 생각해 보거나 관찰해 보시라는 그런 거예요. 의미에서 관찰. 예, 그걸 먼저 해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습성이 있었구나. 네. 이걸 규명하면서 돈이 좀 모이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그런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남들에게 속칭 후글 걸기가 갈고를 딱 걸어서 내 걸 사게 만드는 그런 비법들, 방법들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일문일답을 네.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코노믹 센스를 갖기 위해서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네. 전략 의사 결정자 네. 무엇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찰력처럼 중요한 얘기십니다. 네, 네. 바로 이 책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자분을 마무리예요? 마무리? 창피해요. 네, 어쨌든 저자분을 모셨으니까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 활동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네. 거의 뭐 1년에 한 권씩은 꼭 내려고 하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큰 병에 걸려서 되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을 병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삶이라는 게 참 이렇게 귀한 거구나. 살아있다는 거.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영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학자로서 생각했던 방법이 네. 책이었어요. 네. 제가 죽더라도 뭔가를 하나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개인 꿈이라면 지금은 감히 제가 그런 책을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내가 없어진 뒤에도 그런 책을 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자이자 학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막 재밌게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진중한 모습으로 감동으로 끝을 내주시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어. 그런 센스까지 발휘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 센스의 저자 네.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키포인트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